안녕하세요. 마스크TV의 옐로우 마스크입니다. 제가 오늘 로발 래피드 CLX를 구매를 했습니다. 구매를 한 이유는 자전거 기변을 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주문을 해놨고 구동계도 주문을 했고, 그래서 휠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. 같이 자전거를 타는 지인 형이 래피드 CLX를 구매를 해서 타보니까 한 15일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. 타보니까 너무 좋더라. 근데 너가 휠을 고민하니 내 자전거를 한번 타고 결정을 해라. 그래서 부랴부랴 빌려가지고 한 3일 정도 타봤는데요. 너무 좋아서 구매를 바로 했습니다. CLS 50과 래피드 CLS의 두 개의 큰 변화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두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변화에 따른 체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첫 번째 큰 변화는 CLS 50은 림 넓이가 29.1mm, 29mm 앞뒤가 똑같았어요. 깊이, 높이는 50mm, 50mm로 고정이 되어 있었죠. 근데 래피드 CLS는 림 폭이 바뀌었어요. 앞에가 35mm, CLS 50보다 약 6mm 정도가 증가했고요. 뒤에는 30mm, CLS 50보다 뒤도 1mm 증가했죠. 이게 가장 큰 변화 중에 하나고, 림 높이도 변화가 됐는데 높이는 앞쪽은 50mm 그리고 뒤쪽은 60mm로 변경이 됐어요. 두 번째는 허브랑 스포크의 변화가 있었다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제 체감한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. 첫 번째로 림폭이 변화가 되면서 이게 림폭 6mm 늘어난 게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. 이유는 뭐냐면 사용할 수 있는 타이어가 조금 더 늘어났죠. 예를 들어서 30C까지도 무난하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. 홈페이지나 로발 측에서는 26C 를 끼는 거를 권장하긴 하더라고요. 근데 28C를 끼는 이유는 제가 래피드 CLS 자전거의 주인이 타보라고 해서 탔을 때 벤지였거든요. 자전거 주인의 자전거는 프레임은 벤지였어요. SOX 벤지였고 28C 타이어가 끼어 있었고 뒤에는 26C 타이어가 끼어 있었는데, 그래서 저는 SOX 타막을 타고 있었어요. 근데 제가 타막 CLS 50을 꼈을 때보다 훨씬 더 승차감이 좋았어요. 타막보다 제가 알기로는 벤지가 프레임 강성이 더 단단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. 일명 단단하다 그런다면 승차감은 덜 단단한 프레임이 조금 더 좋다라는 게 이야기가 많아서, 그래서 거기서 약간 놀랬고, 그리고 타이어에서 28C와 26C가 뭐가 중요하냐, 그리고 왜 림폭이 늘어났냐,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. 그걸 좀 알아봤는데, 도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림폭에 따른 타이어의 크기에 따라서 변하는 드래그의 수치, 공기저항 수치죠. 그러니까 바닥에서 잡아끄는 힘이 어떤 게 더 크냐, 이거에 대한 자료인데요. 이 자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림폭이 좁으면 좁을수록 좁은 타이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. 그리고 림폭이 넓으면 넓을수록 좁은 타이어를 쓰거나 넓은 타이어를 쓰거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. 전에 그래프에 봤듯이 공기저항은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니 승차감을 챙기는 게 더 이득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승차감에서 오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죠. 대신에 이게 30C가 넘어가면은 이 자료에는 없기 때문에 비교할 수가 없어요. 다른 자료를 좀 더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. 지금은 28C까지니까. 그리고 28C 타이어가 현재 나와 있는 게 26C 로드 전용 타이어랑은 조금 다르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. 코튼 타이어가. 지금 쓰고 있는 게 스페셜라이즈에서 나오는 코튼 타이어를 쓰고 있는데요. 코튼 타이어 자체의 설계가 약간은 달라요. 왜냐하면 28C부터는 그래블 바이크에 들어가는 타이어라서 약간 다르더라고요. 그래서 더 승차감이 좋았을 수도 있다는 거죠. 그리고 그 승차감에서 오는 게 이 로발 측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. 핸들링이랑 그 다음에 추풍에서 털림을 CLS 50보다 25% 향상시켰다. 윈드터널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자랑하는 윈드터널이죠. 윈드터널에서 측정을 해봤더니 25% 정도 약 증가했다. 이런 얘기가 있어요. 제가 인간이기 때문에 25%의 체감을 정확하게 느끼지는 못했지만 확실히 향상됐다는 걸 느꼈죠. 어느 부분이냐면 핸들링 부분에서 굉장히 조향성이 좋아졌고, 추풍에서의 털림도 그전 CLS 50보다도 충분히 체감할 수 있었어요. 자전거 주인 형은
약간 좁은 길 있잖아요. 자전거로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 좁은 길을 웬만하면 내려서 이동했거든요. CLX 50을 쓸 때는 내려서 걸어서 이동했어요. 그냥 내려서 클립 빼고. 원래 좀 좁아서 그냥 걸어서 이동했던 곳을 지금은 그냥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형한테 물어봤었거든요. 조향성이 많이 좋아져서 이제는 좀 탈만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실히 체감이 되는 것 같고, 그래서 체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 첫 번째 습정감이고, 두 번째는 같은 건데 핸들링이랑 조향성이 많이 좋아졌다. 그리고 축풍에서의 털림이 엄청 좋아졌고, 그 이유는 림 폭이 넓어졌기 때문에, 그리고 타이어가 좀 넓은 타이어를 썼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한 것 같아요. 그 6mm의 차이가 굉장한 체감이 오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한 두 가지 정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고,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 거. 두 번째 체감으로 많이 느꼈던 건 에어로 성능인데요. 이게 에어로 성능이 사람이 느끼기에 정말 너무 주관적이고 너무 개인적인 거라서 그냥 참조만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CLS50보다는 확실하게 밀어준다는 느낌을 받았어요. 어떤 부분이냐면 평지, 어필, 뭐 등등, 낙타 등등 뭐 이런 데서 탔을 때 확실하게 경쾌하고 확실히 좀 뒤에서 잡아끄는 힘보다는 약간은 이렇게 밀어주는 그런 힘을 많이 받았습니다. 그걸 체감했고, 그 체감을 하는 순간 저는 바로 구매 결정을 한 거예요. 그 부분이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. 먼저 업체 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앞뒤 림폭을 다르게 했기 때문에 앞에서 바람을 갈라줘서 좀 더 자연스럽게 갈라준다고 해야 되나? 두꺼운 폭이 먼저 받고, 그래서 뒤에 깊은 하이림의 에어로 성능을 가진 뒷바퀴에 바람이 최소화하면서 기존의 CLS50보다는 최소화하면서 좀 더 에어로해졌다. 공기역학적 디자인이라고 하죠. 이런 거를. 그 이야기가 뭔지 찾아봤더니 이 자료를 보시면 이런 이야기예요. 공기역학적 디자인에 관한 이야기인데, 물방울 모양으로 가는 게 가장 공기에 덜 저항을 받는 모양이래요. 가장 이상적이고. 근데 그거는 현재 우리가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. 우리가 실현이 가능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공기에 영향을 덜 받는 구조가 뭐냐? 그게 바로 캄테일 구조라는 거죠. 그래서 이 캄테일 구조에 맞게 휠도 설계를 했다. 이런 이야기인데, 이게 과연 맞는지는 정확하게는 맞다 안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어요. 근데 그런 구조를 염려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리고 저희 프레임도 전부 다 캄테일 구조로 나오고 있거든요, 점점. 그래서 거기에 이 휠이 같이 껴지니까 조합이 좀 좋지 않았나. 그래서 더 에어로한다고 해야 되나? 좀 더 공기에 덜 저항을 받는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. 휠을 바꿀 때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. 자신이 조금 더 편하게, 더 빠르게 가고 싶어서 휠을 바꾼 게 가장 원초적인 문제죠. 가장 원초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. 제일 먼저 근본적으로 이게 휠이 빠르게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어떤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. 이 휠은 거기에 굉장히 좀 CLX50을 타고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고려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. 굉장히 많이 밀어주고 굉장히 좋습니다. 세 번째는 허브 스포크에 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. 허브 구조의 변화가 크게 왔어요. 뭐냐면 기존에는 라쳇과 라쳇을 연결해주고 이 스프링이 들어가서 이렇게 뭔가 라쳇과 라쳇을 결합시켜주고 이게 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게 결합해주는 스프링도 있었어요. 그래서 한쪽에도 있고 똑같은 게 한쪽에도 있어서 이 두 개가 맞물리면서 돌아가는 시스템이었는데, 지금은 한쪽을 빼버리고 허브 안에 톱니바퀴를 만든 거예요. 허브 안에 그냥. 그래서 그거를 한쪽만 들어가게 되는 거죠. 그래서 더 단순해졌죠. 구조가 단순해지고 가벼워졌죠. 이걸 왜 인제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. 좀 이해가 안 가요. 이거가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걸 왜 인제했는지는 DT 스위스에 문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뭔가 센세이션한 기술이 아니고 이게 그 전에 왜 이렇게 안 했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거죠.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아예 변경이 됐고요. 그리고 베어링에 대한 변화가 있죠. 여기는 그 CLS50은 세라믹 스피드 50을 썼어요. 그리고 지금은
실드 카트리지 베어링을 쓰는데요. 이 두 가지의 차이점은 실드 카트리지 베어링에 대해서 사실 정확한 재원이 없어요. 아무리 찾아봐도.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고, 세라믹 스피드 베어링은 다들 아시다시피 그쪽이 마케팅이 훌륭하잖아요. 굉장히 탁월하고 계속 도는 거. 유튜버의 피토라이더 그분의 말씀은 세라믹 스피드에서 쓰는 세라믹 베어링이 하이브리드 베어링이어서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그분의 결론이더라고요. 근데 이거는 그냥 유저가 판단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구조 자체가 아예 바뀌었기 때문에 페달질을 할 때 더 경쾌하게 굴러가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, 이게 구조가 한쪽이 아예 없어졌잖아요. 한쪽만 있잖아요. 그래서 무게도 줄었고, 그래서 무게가 15g 준 게 여기서 준 게 아닌가 라고 추측을 하고 있어요. 뒤에는 10mm, 1cm나 더 림폭이 깊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체 무게가 15g 정도 줄었다는 거는 좀 대단한 것 같아요. 허브의 구조에서 오는 결과 때문에 무게는 아마 거기서 많이 줄은 것 같고요. 그리고 또 스포크의 개수를 줄여서 무게를 좀 많이 줄인 것 같아요. 이건 또 중요한 게 뭐냐면, 허브가 변하면서 정비가 되게 편해졌죠. 왜냐면 한쪽만 하면 되니까. 여기 돌아가는 이제 얘밖에 없어요. 여기 기능할 수 있는 거 여기밖에 없고. 그래서 아마 단가가 그건 아니겠구나. 그거 됐고,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어요. CLS50에서 54T 스타라쳇 쓰시는 분도 있었을 거예요. 이게 ESP 스타라쳇에 이식이 되느냐. 근데 이거는 안 된다고 합니다. 샵 사장님께서 직접 얘기해 주셨어요. GT 스위스 ESP 라쳇을만이 호환이 된대요. 그러니까 구조가 바뀌어서 그런 걸 수도 있고, 그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그러니까 요 점은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래피드 CLS는 그냥 라쳇 안 달아도 돼요. 그 자체 내에서의 소리가 일반 라쳇 소리보다는 커요. 그래서 굳이 라쳇을 따로 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. 단점이 있죠. 단점은 얘가 클린처예요. 클린처 전용입니다.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. 근데 지금은 우리는 튜블리스 시대에 살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죠. 튜블리스가 장점이 많잖아요. 스네이크 펑처가 안 난다는 단 하나의 장점만으로도 저는 튜블리스를 되게 높게 평가해요. 그렇지만 클린처도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는데요. 얘는 클린처 전용이에요. 그래서 튜블리스가 안 돼서 튜블리스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큰 단점이 될 수 있고, 클린처 유저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죠. 그래서 이게 단점이자 장점이기도 하고. 제가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저처럼 CLS50을 쓰던 유저들이 다음 휠을 바꿀 때 고려를 해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찍은 거예요. 어떤 거냐면, 저는 지금 기변을 했습니다. 프레임 주문을 한 상태이고 휠셋을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, 저처럼 기변을 하실 때 이렇게 휠셋을 따로 구매하셔야 되는 분들 한 300만 원대 선이거든요. 저게 310만 원이니까 앞뒤로 다 해서 310만 원대에 휠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 중에 이 영상을 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, CLS50이나 로발 휠을 썼는데, 기존의 거 썼는데 그거를 좀 바꾸고 싶은 분들한테는 충분히 도움이 될 영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CLS64랑 얘랑 비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. 단면적으로 비교하기에는 허브랑 림폭 이거랑 그 다음에 무게죠. 무게가 200g 정도 가볍죠. 그 정도인데 이게 과연 업그레이드 할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CLS64를 제가 타보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저도 그렇게 리뷰를 찍는 게 맞을 것 같고, CLS50은 무조건 바꾸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. 왜냐하면 CLS50 지금 중고 거로 팔고 그 차액만큼 바꾸셔도 정말 후회 없는 선택일 거예요. 이거는 제가 저만이 아니고 지금 휠을 바꾼 형, 원래 제가 타본 자전거의 주인은 그냥 너무 질려서 뭐로 바꿀 거 하다가 이게 새로 나와서 그냥 바꿨는데 유레카 이렇게 된 거죠. 신세계인 거죠. 그래서 저보러 타보라고 권유를 해서 저도 타봤고, 그래서 이렇게 리뷰까지 찍게 된 거예요. 그런 분들이 좀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. 이 리뷰는 협찬을 받았다거나 광고를 위한 영상이 절대 아닙니다. 솔직한 저의 리뷰고
제가 체감한, 그리고 제 지인들이 체감한 근거가 되는 자료들을 종합해서 제가 알려드리는 거지, 뭐 다른 뜻은 없고요. 안 바꾸셔도 됩니다. 근데 뭐 여유가 되시면 바꾸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. 저희 앞으로 마스크 TV는 뭐 제가 직접 구매했거나 제가 많이 써보고 한 달 이상, 뭐 아니면 2달 이상, 3달 이상 이렇게 써보고 괜찮았던 것들을 주로 리뷰를 할 거고요. 뭐 자전거만이 아니고 다른 것도 다, 그리고 뭐 제가 보는 것들, 재밌었던 것들, 뭐 이런 것들을 주로 리뷰를 하려고 앞으로 활동을 할 생각입니다. 이 영상이 유익했거나 도움이 되셨다면, 아니면 뭐 제가 재밌었거나 재미는 없었지만, 아니면 이 마스크가 마음에 드셨다거나 그러시면 좋아요랑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이 입이 좀 튀어나오고 약간 좀 Can say those digits by heart with that first drink of the summer. I think about where you are. I dial 235, are you alive? How I miss our late night drives and 4-6 hours in my mind I flip a switch and 7-2 forgetting you is something I can't seem to do. Even though we were just kids, I close my eyes, I'm waiting for the lightning strike to knock me back to 2005 before you took that cross-country flight, before we said goodbye. I still remember the house now, heart beating out of my chest, and walking up to your front door, I can still